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6월 29일 이제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편안히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권유해 주시고요, 마음이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으시면은 꼭 좋아요를 많이 푹푹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부터 이제 여야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합니다. 야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윤석열 총장이 출마를 선언했어요. 15분 정도 출마 선언문을 쭉 읽어내려갔고요. 거의 1시간에 걸쳐서 기자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에 관해서 먼저 저의 평가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내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공정, 정의, 그 다음에 법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많이 거론되는 키워드들이죠. 마찬가지로 법학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현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 가치 중에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시장경제,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치도 없고 예측 가능한 복지 성장 정책도 없다, 이런 판단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굉장히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국내 정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공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공정이라는 말을 정치적인 용어로 본다면, 법률적 용어로 본다면, 수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 권력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경제적인 부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즉 이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 정치와 경제, 이 법률, 이런 모든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2030 세대의 불만, 그리고 이 사회적인 역작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 법치, 그리고 헌법적 가치,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봅니다. 이런 가치의 개념들은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있으면서도 현 문재인 정권과 싸울 때마다 이 제기됐던 그러한 중요한 워딩들이죠. 그래서 평소에 그야말로 추미애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식물총장이 될 때까지 몸으로 견뎌낸 이런 가치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그 실용적인 측면의 외교 안보 정책, 즉 이념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내 정치를 본인은 자유냐, 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 이런 얘기에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교안보적인 이 전략적 이 기조도 실용적이고 실사적인 측면에서 이 접근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외교안보 시각을 분석할 때 썼던 이런 그 키워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전면적인 대결, 이런 것보다는 항상 대화의 여지, 그러니까 협력의 여지도 남겨놓고 있고요. 특히 이색적인 것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2+2, 즉 외교안보의 고위 당국자들과의 협의 채널을 정례화시키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제까지 얹어서 3+3으로 가자, 이런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그랜 바게인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랜 바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외교적 개념이 어떤 특정 사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가 거론되고 난 이후에 외교적으로 그랜 바게인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특정된 용어로 이렇게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 그랜 바게인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을 일부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외교안보 전혀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지나치게 시시비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큰 틀에서 이제 보면은 본인이 보수, 진보, 중도, 이런 걸 가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지상 최고의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반문 빅텐트를 국민의힘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요, 윤석열 총장 본인이 치겠다는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을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과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전부 정권 교체 쪽으로 이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확실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권 교체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하는 제3지대다 뭐 이런 국민의힘 당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요. 본인이 주도하는 반문 빅텐트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지 아니면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을 반문 빅텐트의 중심이 될지 이거는요. 앞으로 본인의 행보 그리고 본인의 행보에 따른 국민적 평가 즉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결국은 가늠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해서 민생 투어에 들어가는데, 민생 투어 과정에서 국민들과 공감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당연히 오늘 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 기조 하에서 내놓겠죠. 이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보다도 윤 총장이 받아내는 지지가 높을 경우에는 윤 총장이 반문 빅텐트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일단 오늘 국민의힘과 본인과는 정치적인 지향점이 같다. 즉 자유민주주의 가치, 정치 철학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반문 빅텐트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또 이 출마 명분과 관해서는요, 이 공정이라든가 법치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국민 상식의 회복.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이런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일종의 상식이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국민적 상식이 즉 현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죠.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바로 잡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상식의 회복을 또 중요한 이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세 번째의 특징은 뭐냐? 지금 현재 보수, 진보 하면 산업화하면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고요. 민주화하면 진보의 가치처럼 양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용하겠다는 통합의 의지를 또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제는 이 보수냐 진보라고 하는 정치 이념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포용해 나가는 그런 전략,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성장과 복지도 결국은 지속 가능성의 여부에 달려있다. 성장과 복지가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런 또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의 이제 포용의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는 탈진보, 즉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진보층까지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이 전략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입당 여부와 관해서는요, 민심을 더 듣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유보적인 입장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국민의힘에 갈 경우에는 결국 중도와 그리고 탈진보층 지지 세력을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을 더 듣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윤 총장 주변에 대해서 주변에 3지대는 없다. 이렇게 공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단계선가는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생각, 오늘 출마 선언에 나와 있는 지향점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결국 반사체냐, 팔광체냐, 이렇게 보는 시각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현 정권에 실망한 진보층, 즉 탈진보층과 그리고 현재로서는 호남권의 지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호남권의 강한 지지 기반을 본인의 그야말로 유효 투표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로 완전히 굳혀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요, 이 광주, 전북, 전남 쪽에서의 지지율이 22.3%였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30.8%보다는 다소 낮지만 보수 야권 주자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로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20%대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이 지지율을
본인의 지지율로 얼마나 그야말로 이 추세로 굳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메시지를 관리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출마 선언문과 이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분석해드린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중요 이슈별로 윤석열 총장이 답변한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송영길 추미애가 결국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맨 먼저 입장을 발표했죠. 이준석 대표는 이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송영길 추미애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법관에서의 기품이 살아있고 온화하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본인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품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겸손 모드로 들어갔어요. 겸손 모드로 들어갔고, 연대에 관해서 과연 그럼 연대할 것이냐, 연대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리는 입장이 아니죠.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최재형 원장은 이제 오늘 결국은 비서를 통해서요, 이 퇴임사를 이 감사 원내망에 올렸다고 합니다. 뭐 긴 얘기 안 하고요. 임기를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의 감사원을 더욱 발전시키리라 믿는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본인의 향후 진로와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용어는 다 동원해서 폄하하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또 윤 총장이 출마를 선언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실상의 입장을 언론에 제공해주고 있는 강병훈 변호사, 모두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분간 이 강 변호사 얘기에 의하면 최재형 원장의 경우에는 향후 직접 진로를 밝히기 전에는 당분간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여권의 이 압박은 압박대로, 또 이 친문 세력들이 또 문자 폭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야권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전화가 올 텐데, 조용하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기까지는 깔끔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외부와의 소통을 당분간 좀 중단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도 이 공정 문제, 이재명 지사도 공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 총장도 공정 문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 앞방송에서 간략히 언급해 드렸지만은, 윤 총장이 생각하는 공정에서는 특히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공정, 여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요, 공정한 룰에 따라서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경쟁이 있고, 또 하나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기회의 공정이 있다, 이렇게 나누면서 현재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이라든가 입시에서 느끼는 불공정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공정한, 그런 특정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이재명 지사는 이제 7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는데요. 출마 선언에 앞서서 이 캠프 인물들의 윤곽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비이재명 연대 움직임에 맞서는 차원에서 이 열린 캠프를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계파별로 고르게 등용하는 그런 캠프 조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실장에는 김영진, 비서실장에는 박홍근, 직농본부장에는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조직총괄에는 조정식, 전략총괄은 민영배, 정책총괄은 윤우덕, 대변인에는 박성준과 홍정민. 그래서요, 골고루 이 박원순 계열, 그 다음에 친문재인 계열, 그 다음에 이해찬 계열,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포용하는, 각 계파를 포용하는 그런 캠프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윤석열 총장이 상위 2% 종부세 부과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만 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와 성장, 이것도 둘이 따로따로 떨어져 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이 한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로 묶어야만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얘기들에 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해온 답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 한일 관계는 이념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끌어와가지고 완전히 한일 관계,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가 됐다. 그래서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까지 노래 부르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대목에서요, 이 그랜 바게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랜 바게인 방식을 통해서 이 과거사 문제도 해결하고 안보 문제, 무역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2+2 또는 3+3의 라고 하는 정례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X파일과 관련해서는요,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본인은 어떤 형태의 그런 이 검증 공세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통령 후보잖아요. 이러한 검증에 무제한적으로 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X파일과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이제 법세련에서는 지난 23일 날은 검찰에, 그리고 24일 날은 공수처에 이번에 윤석열 X파일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X파일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또 이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 고발 사건이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 변필건 부장검사, 이번에 좌천당했죠. 이 변필건 부장검사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과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본인의 이 악연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세워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지지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공분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X파일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마타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오늘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유지의 기자가 아주 잘 썼네요. 칼럼을. 천안함 연설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본과는 실용외교, 그리고 이 바이든과의 가치 동맹까지 전부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안보 분야 하면은 이제 특히 보수층에서는 강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이 외교안보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연설을 갖다가 천안함 이 청년 전준영, 그 다음에 K9 자주포 폭발 사고를 당한 이찬호 씨, 이런 사람들을 이미 윤석열 총장이 직접 만났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영웅들을 만나가지고 이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굳히겠다, 이런 생각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말하자면 약점 중에 하나인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보수층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런 이 전략적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요, 또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요, 현직에 있을 때도 북한은 주적임은 맞다. 그렇지만은 주적이라고 해서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봉쇄, 대화도 안 하는 이런 주적은 아니고, 그야말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주적이지만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김정은 개인에 대한 평가는 자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는 막연한 환상이나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국가를 끌고 나가는 어떠한 국가적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김정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극찬을 했잖아요. 이것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이 출마 선언문과 관련해서요, 결국은 송영길, 윤석열 총장의 정부 비판,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이것은 결국은 자기 부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검증을 또 잘 받아라, 그러면서요, 반부패 프레임의 전장이 바뀌면 경제안보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바뀐다.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평가뿐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그런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 총장이 저렇게 대선 후보가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요소긴 하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사회부나 전 영역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자리에 일생을 검사, 그것도 특수부 검사로 보낸 분을 우리 국민이 대선 주자로 이렇게 지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비웠으면 그런 반사적 지지가 있겠나 싶다. 이 대목은 상당히 솔직한 것 같아요. 검사가 하는 일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일 중에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일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평생 검사만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찾기 어렵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고 국민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객관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의 출마 선언은 환영한다,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진실로 환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인과 동시에 차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송 대표는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철저해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사사건건 1번서부터 100번까지 전부 윤 총장 완전히 흙으로 보잖아요. 예, 흙으로, 때려야 할 흙으로만 보는데,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약간의 회색지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비판하는 것이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야 하므로 그런 검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집권을 연장해서 계속 국민을 약탈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바라는 데 대해서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 전 장관은요, 대권 꿈을 꾸려서는 안 되고 이미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대권 꿈을 가져서는 안 될 부적격한 분이다. 그리고 엑스파일 같은 거 전혀 본인은 관심도 없고, 결국 대선 후보 검증 국면에서 진실이 쏟아질 것이고, 그때 가면 국민들이 추미애가 옳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데,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있고, 또 본인도 높게 나와요. 그 높게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 지금 지대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그 진심을 국민들이 믿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자기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 총장 지지율은 급감했는데, 추가 뜨면 윤이 뜬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을 말하자면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이나 사정당국의 수장이 대선에 직행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여기에 관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는요,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연설을 차 안에서 들었는데요, 훌륭한 연설이고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가 잘 담겨 있고, 젊은 세대가 배척하는 애매모호한 화법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화법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수 국민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훌륭한 평가로 훌륭한 연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총장의 전반적인 선언문 내용, 그리고 향후 윤 총장이 가려고 하는 그런 큰 로드맵,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현안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평가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요,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오늘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또 각계 반응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 구독과 좋아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